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끝없는 비교, 성취에 대한 압박,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갈망에 관한 것들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SNS를 보다가 남들의 화려한 일상에 괜히 우울해지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비교하며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연애나 결혼, 외모, 돈 문제로 밤잠을 설치거나 말이에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여 이로 인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없는 비교의 늪.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쟤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우리 친구는 나보다 연애를 잘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이런 비교는 더욱 심해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목표를 달성했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는데 금세 취업 걱정이 들고 승진했는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연인이 생겼는데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마치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만족이라는 목적지에는 영영 도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런 고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의 정체를 파헤치다. 2600년 전, 한 왕자는 이런 인간의 괴로움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고통은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요. 집착의 세 가지 얼굴. 집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에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들, 편안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죠.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해. 더 예쁜 옷을 사야 해.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해라는 생각들이 여기에 속해요. 두 번째는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성공한 나, 더 인정받는 나, 더 완벽한 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끝없는 자기 개발의 늪에 빠뜨리기도 하죠.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직장만 벗어나면, 이 관계만 정리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항상 지금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집착이 만드는 악순환. 이런 집착들이 만드는 패턴을 보세요. 원함 얻지 못함 괴로움. 원함 얻음 잠깐의 만족 더 큰 욕심 괴로움. 결국 어떤 길을 택해도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갈증을 해결하려고 마셨는데 오히려 더 목이 말라지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의 무상함을 이해하기.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영원할 것 같나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돈도 경제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죠. 지위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가진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들을 잃을까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도 않게 되죠. 둘째, 비교의 상대성 깨닫기. 우리가 하는 비교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는 B보다 예쁘지만 C보다는 못하고 C는 D보다 부유하지만 E보다는 가난해요. 그러면 대체 누가 1등인가요? 그리고 1등이 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더 웃긴 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아마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사진 뒤에도 평범한 일상과 고민들이 숨어 있어요. 결국 비교라는 게임에는 절대적인 승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이 게임에서 내려오는 게 어떨까요? 셋째, 충분함의 기준 재정립하기.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충분히? 예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나 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인류 역사상 상위 1%에 속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만족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죽음이라는 궁극적 리셋.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이 얘기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죽음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개념도 없어요. 모든 것이 리셋된다. 죽음은 모든 것을 리셋시킵니다. 당신이 가진 돈도, 명예도, 외모도, 심지어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들도 모두 리셋되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걱정들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100년 후에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당신의 성취를 기억하는 사람도, 당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평등한 조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죠. 지금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보다 성공한 것 같은 그 사람도 결국 당신과 같은 처지예요. 그들도 당신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죽음을 앞둔 유한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같은 배를 탄 동반자들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유로운 삶.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해 볼게요. SNS와 건강한 거리두기.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진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인생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평범한 순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SNS의 90%는 연출된 것들이에요. 그 화려한 사진 뒤에도 똑같은 일상의 무료함이 있고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보면 SNS도 그냥 재미있는 볼거리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마음가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일은 일이고 나는 나야. 승진을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일은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인간관계에서의 여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이 사람과 꼭 친해져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대신 인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여유를 가질 때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대한 새로운 관점.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더 예뻐지거나 잘생겨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외모 자체가 아니라 외모에 대한 당신의 태도예요.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돈에 대한 균형 잡기. 물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죠. 돈은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항상 기억하세요. 돈은 더 풍요로운 경험을,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더 큰 기여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현재 순간의 마법.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의 향, 지금 느끼는 바람의 시원함,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따뜻함.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성취나 소유물보다도 말이에요. 실패와 성공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어차피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니까. 그리고 실패도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거야.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쭐하지 않아요. 이것도 일시적인 거야.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타인에 대한 연민, 집착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할 때가 있겠구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야. 나처럼 실수하고 나처럼 감정적일 때가 있어. 이런 관점을 가지면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감사와 만족의 발견.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성취를 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져요.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일상 속 작은 실천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제안해 볼게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감사 3가지.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호흡 명상.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비교 멈추기.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집중하기. 걸을 때, 먹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결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궁극적 리셋 앞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사실,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노력하고 성장하고 사랑하세요. 다만 그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니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